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세웠던 기정 예산의 6.4% 규모인데요.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사 1층에 마련된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국토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양천구가 서울 지역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사교육으로 유명한 교육 선호 지역의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률이 높게 나타나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심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3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세웠던 기정 예산의 6.4% 규모입니다. 네,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저출산 지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은 3조 800억 원, 올해 본 예산 47조 2,420억 원의 6.4% 규모입니다. 47조 원은 서울시 본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IMF 경제 전망에서 올 한 해 경제는 험난한 회복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일상의 고통이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동행, 매력, 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먼저 시민과의 약속 이행엔 6,75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생경제 지원에 1,192억 원, 저출생 대책 597억 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67억 원, 청소년 청년 안심 정책 29억 원,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에 4,800억 원, 창의 행정에 65억 원이 각각 집행됩니다. 1,192억 원의 민생 경제 예산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99억 원이 배정됐고 소상공인을 위해 396억 원이 사용됩니다. 요금 인상 시기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에 4,498억 원이 지원되고 마을버스에도 17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동행과 매력 안전 등 3대 중점 분야에는 6,442억 원이 투자됩니다. 생계와 주거, 의료 지원 확대에 2,478억 원이 배정됐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는 2,525억 원,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1,439억 원이 집행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680억 원이 배정됐고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562억 원이 사용됩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1,377억 원, 내구 연한이 다가온 지하철 전동차 교체에 51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를 하겠습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동차 298칸과 지하철 통신 신호 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서울시 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서울시 추경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경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 의결이 나면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사 1층에 마련된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전세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임차권 등기와 임대인의 파산 선고 등 서류를 준비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하고 확정 일자를 갖춰야 하며 5억 원대 이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등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천구가 서울 지역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알림이에 공시된 지난해 서울 지역 중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을 보면 양천구 중학생의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 수는 5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강남구 998명, 서초구 884명, 송파구 799명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학원 등 사교육으로 유명한 지역에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률이 높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분기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서울시는 4조 929억 원이 거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원 이상이 줄며 19.7%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전국 평균 마이너스 8.7%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세수가 줄었지만 침체된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3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극심한 혼잡률로 인해 아침 출근 시간마다 탑승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탑승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네, 김포시가 70번 버스를 투입하는 등 수요 분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출근길 모습은 어떤지 취재 기자가 직접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 살펴봤습니다. 김진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붐비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에서 승객들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제 탈진이 온 적이 있어가지고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매번 그런 것 같아요. 구례역은 원래 기점에서 2번째 역이지만 현재는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출발역으로 운영 중입니다. 3분마다 도착하는 열차는 천역부터 이미 빈 좌석이 없습니다. 약 10분을 달리자 열차는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열차를 타지 못하고 기다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승객분들이 꽉 차가지고 못 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더 많을 때도 있고 한 번에는 못 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을 때는 저기 계단에서 대기하긴 하거든요. 여기가 아예 꽉 차서 그냥 이 상태에서는 한 4개 정도는 보내야 좀 널널하게 타는 것 같아요. 종점인 김포공항역에 가까워질수록 열차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밀고 밀리는 탑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높은 혼잡률로 인해 각종 사고 접수도 끊이질 않습니다. 개통 이후 지난 3월까지 열차나 승강장 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151건 중 약 40%가 어지럼증, 쓰러짐 등 혼잡으로 인한 건이었습니다. 열차 한 칸의 정원은 172명. 2칸짜리 김포 도시철도의 혼잡률은 한때 280%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승강장에는 탑승객 수를 제한하는 도우미가, 고촌역에는 구급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걸포 북변역에서 김포 공항역을 잇는 70번 급행버스가 생겨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승객들은 여전히 열차로 몰립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은 200%를 웃돕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막히는 편이에요? 아, 네네네. 그래도 버스보다는 이게 빨라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세요? 저는 브로치 트런 지역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항상 시간 얼마나 걸리시는 거예요?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문제의 핵심은 이용객 수에 비해 열차의 수송량이 적다는 겁니다.
애초에 역사 플랫폼 자체가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일양에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열차 운영 횟수를 늘리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상버스를 운영하자는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처음부터 혼잡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개통 초기 혼잡률은 약 7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점차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김포도시철도는 지옥철로 급변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전동차 6편성을 증차해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차 간격은 최대 2분 30초대로 줄고 혼잡률은 19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증차까지 짧게는 약 1년 가까이 남은 데다 김포 곳곳에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지옥철로 향하는 승객들의 발걸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새 골병 라인으로 전락해버린 김포 골드라인.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네, 다음은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남 대표 공공기관 유치 권역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인구 4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불안해 나홀로 이주한 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인데요. 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겠다며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 한전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이주한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까지 4만 명을 넘기지 못한 채 3만 9천 명 선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가 가족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머물게 하고 자신만 홀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이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주변 상가 공실률도 70%에 달하고 있어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정주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많은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허브 역할을 공공기관이 해줘야 결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더 빨리 더 많은 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전남 지역 유치 대상은 농수협중앙회와 지역 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입니다. 농어업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해 1차 이전된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보관인데 유치 활동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본사를 전남으로 옮기는 만큼 본사 임직원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제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임직원들의 어떤 의사가 강하니 좀 반대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이 부산권 이전과 맞물려서 호남권에도 그에 걸맞는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이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우선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안에 2차 이전 기본계획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도민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은평구가 주민에 맞는 정책들을 세우기 위해 구민 생활 전반에 대한 사회조사를 시행합니다.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만 13세 이상 2,000가구로 보건과 복지, 가족과 교육 등 10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이뤄지며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은평구 사회조사는 구민 삶과 사회적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